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뉴스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성장주, 기술주가 다시 랠리를 펼치면서 S&P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게 이제 최근 뉴스 기사죠.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지난 6월에 미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 자료가 최종적으로 공개됐는데 금리를 빨리 인상해야 된다는 뭐 별다른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성장주와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미국 S&P 500 지수가 최고점을 찍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성장주, 기술주들의 주가가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6월 23일에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찾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귀찮아서 안 보실까봐 제가 스피드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 장단기 스프레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00년 IT 버블 붕괴 직전까지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그렇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해 코로나 직전까지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렇게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성장주라고 불리는 IT 기술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높게 올랐던 거 아마 모두가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림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이제 다수 투자자들이 향후 경기의 성장 강도 있죠. 네, 성장이 빨리 됐다가 그 속도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거나 아니면 경기 성장이 아예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뭐 경제가 성장은 하지만 속도가 줄어드는 저성장 시기, 요건 또 뉴노멀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죠. 여기에 진입하면 당연히 실적이 성장하는 성장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기술주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제가 지난 6월 23일 영상에서도 6월 3일에 뭔가 장단기 스프레드가 내려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했더니 한 20일 지났는데도 역시나 추세적으로 완전히 장단기 스프레드가 내려가더라. 그래서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높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야 지금 잘 가고 있는 성장주들의 주가가 계속 오를 텐데 장단기 스프레드는 계속 내려갈까 아니면 오를까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 근거는 그 6월 FOMC 회의록 요약 본 결과 다수 연준 의원들은 상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거의 피크를 찍고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애널리스트들 다수 또한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할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추세적으로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다시 성장주들의 주가가 역시나 빠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난 6월 23일 이후에 한 15일 정도 지났죠. 그러면 지금 기술주 성장주가 잘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당시 영상에서 예측드렸던 이 내용이 뭐 어느 정도 잘 맞았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혹시 지금 이제 7월 8일이니까 지난 영상을 찍을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시장 참여자들 또는 뭐 전문가들의 전망이 변한 건 없는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이건 10년물 국채금리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 6월 23일에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1.48%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31%로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들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예측하는 뭐 전문가랑 투자자들이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기술주들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고 그 성장주 기술주가 움직이는 이 원리 그 근거가 지금 요 내용만 보면 명확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압축해서 스피드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맨 마지막에 지난 영상 링크를 올려드리겠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요 뉴스 기사를 봤을 때 6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근데 지금 7월 8일이잖아요. 지난달에 이미 제가 6월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경제 전망 자료, 요약 자료가 우선적으로 공개가 돼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림처럼 약 3주가 지나고 나서 FOMC 회의록 풀 버전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연준 의원들이 각각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어 그 정도는 다 해석이 가능하시지만 자료가 너무 기니까 시간이 없으실까봐 제가 다 읽어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 연준 위원들 중에 어떤 놈은 테이퍼링을 이제 당장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놈들은 또 아니다 너무 빠르다 이런 의견을 내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놈 저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미연준이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테이퍼링을 언제 한다. 뭐 이걸 굉장히 예상하기 힘든 이런 FOMC 회의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기술주가 더 오르는 원인이기도 한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듣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는 꼭 미국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상승하는 건가? 그럼 앞으로 만약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진짜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은 언제든지 기술주가 폭락하고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핵심적인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뭐 물론 단기적으로 아니 일시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격히 튀어오르면 당연히 성장주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단기 스프레드가 하락 추세를 계속하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주가 계속 오릅니다. 그림을 보면서 아주 쉽게 설명드려보죠. 우선 지난 2014년 이후 그림을 보세요. 장단기 스프레드. 그때 FAANG, 팡주들이라고 불리는 IT 기술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높게 빠르게 상승했던 구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보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뭐 중간에 물론 한번 튀어오르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그럼 해당 기간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 내려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림을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당히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예상하는 것과 틀리죠.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제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 것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것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성장주, 뭐 기술주의 주가가 우상향을 지속할지 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순히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장단기 스프레드가 계속 떨어지는지 축소되는지 이 추세적인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계속 추세적으로 낮아질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 이런 예측이 된다 그러면은 기술주 성장주의 주가가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떠냐 이게 또 가장 궁금하죠. 현재 미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이 앞으로 거의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하게 뛰어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 장단기 스프레드의 하락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가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다면 당연히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장단기 스프레드의 하락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최근에 영상을 보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 테슬라 관련 내용도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6월 23일 영상 이후 테슬라 주가가 잠깐 오르다가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저한테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6월 23일 영상은 테슬라나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예측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네. 기술주와 성장주의 상승이 지속될 텐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강했던 지난 2014년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그때 상승을 했던 그때 주가 상승률이 강했던 대표적인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거다. 이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썸네일 보시면 기술주 뭐가 보이세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제가 딱 띄워놨죠. 주가도 한번 볼까요? 지금 알파벳 주가 올라갔죠. 23일 이후에 아마존 올라가고 애플 올라가고 페이스북 전부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좀 잠잠하다가 6월 23일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서 기술주들이 오른 이유가 뭐냐. 지난 2014년부터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칠 때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어땠냐? 이거예요. 그림처럼 미연준의 기준금리는 2015년부터죠. 이때 제로금리 수준에서 이후에 계속 올라서 2.5%까지 계속 올라가던 상황이었어요. 우리들이 그냥 생각할 때 성장주 기술주는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성장주들의 주가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반대로 경기 성장의 후반부 있죠. 금리가 올라갈 때 IT 기술주라든가 헬스케어 관련주들 주가 상승률이 더 빨랐습니다. 특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는 실제적인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기술주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더 빨랐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 이후 그 이후에도 기술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 기간의 기준금리는 어땠나요? 그림처럼 제로금리가 계속 유지가 돼 있죠. 이럴 때는 돈이 풀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금융장세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더 크게 올라요. 요즘 테슬라의 주가도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침체 이후에 가장 빠르게 올랐다.
그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연준의 테이퍼링도 예정돼 있고 향후 기준금리 인상 또한 진행될 거죠. 앞으로 막 2, 3년 내에 앞으로 성장주가 오르기 시작하는 이런 주식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설명드렸는데, 지난 2014년 이후처럼 기준금리 상승 구간에도 주가가 빠르게 올랐던 그런 성장주들이 다시 주도주가 되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 그때 내용이었고, 그래서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요 팡주들 있죠. 지난 영상 올리고 한 15일 지났는데 주가 많이 올랐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예시로 그냥 곁다리로 설명드렸던 게 테슬라인데,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이 많은데,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영상의 핵심 주제도 아니었고, 테슬라 주가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전망 내용도 없었어요. 방송 이후에 어쩌다 보니까 비트코인 이슈도 터지고 뭐 자율주행 소송 문제도 터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 것 뿐이지 얘네들 시세가 오를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에서 대놓고 종목 추천을 하고 뭐 앞으로 코스피가 어떻게 될지 떨어질지 오를지 요거를 맞추는 채널은 아니죠. 경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방송인데, 중간중간 뭐 어쩔 수 없이 종목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제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주식시장을 분석해 드리다 보면 뭐 내용이 너무 좋은 이런 기업들은 제가 확실히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또 대놓고 설명은 잘 안 드리죠. 왜 대놓고 종목 얘기를 안 하냐?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제가 지난 2020년 8월 23일이죠. 작년 8월 23일에 영상에서 아주 좀 강력하게 설명을 드리고 약간 추천을 드렸던 ASML입니다. 이 영상 다시 찾아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창에 피셔 인베스트 ASML 이 두 가지 같이 치시면 바로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찾아서 다시 한번 근거 보시면 되는데, 방송을 했던 2020년 8월 23일 ASML 주가가 377달러였고, 그리고 이제 1년 정도가 약간 지난 2021년 7월 8일 주가가 690달러죠. 뭐 그래서 너는 샀냐? 당연히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의리가 있기 때문에 방송 전에 뭐 매집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사요. 방송하고 나서 당연히 샀고 지금까지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 주가라는 게 어디 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올라가고 그러면 너무나 좋죠.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방송했던 2020년 8월에 주가가 377불이었는데 그 이후에 뭐 340불까지도 떨어지기도 했고요. 한동안 또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적도 있어요. 차트 보시면. 그럴 때 꼭 안 오르네, 뭐 방송한 날보다 더 떨어졌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댓글이나 이메일로 꼭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방송하고 난 다음 날부터 뭐 급등을 하고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뭐 그런 거는 제가 못 맞추죠. 또 제목도 보시면은 미래 핵심 기술이에요. 이게 뭐 제가 하루 이틀 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하고선에 설명을 드린 건 아니겠죠. 당연히 미래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다 안 좋은 소리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 이거고, 두 번째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은 지난 2020년 12월에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관련 내용 방송하다가 추천드렸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뭐 그래픽 분야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뭐 거의 과점적 지위에 있는 거, 이건 뭐 설명을 드릴 것도 없고, 데이터 센터 관련 및 인공지능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꽤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당시 영상에서도 엔비디아 굉장히 좋다 설명을 드렸는데, 방송드린 2020년 12월 19일 주가가 약 533달러였죠. 지금 차트 나오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 7월 8일 주가는 814달러입니다. 역시나 너는 샀냐? 당연히 방송 이후에 샀고 지금까지 당연히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방송하고 나서 한창 잘 오르기만 하던 게 아니에요. 지지부진할 때 많았죠. 꼭 그럴 때 뭐 주가가 떨어지니 뭐 어쩌니 하면서 꼭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투자해서 제가 추천한 게 잘 갔다, 뭐 이렇게 자랑질을 하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경제 설명하고 산업 설명을 제가 이 영상에서 계속 쉽게 설명드리다 보면 굉장히 과점적인 지위 아니면 독점적인 지위에 있고, 미래 성장성이 높아서 어떤 종목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이 마상이라 그러죠.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몇 분씩 이렇게 입히다 보면 그냥 뭐 나 혼자 사고 말지 내가 뭐하러 그냥 방송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뭐 물론 뭐 살다 보면 욕도 먹고 그러는 거지, 뭐 남자가 소심하게, 남자는 뭐 모름지기 하늘처럼 담대하고 대범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꼭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있어요. 쪼잔하게 그러지 말아라. 근데 꼭 그러는 분들도 뭐 누가 꼭 대댓글로 시청자님이 뭐 욕을 달면 뭐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뭐 서로 쌍욕하고. 그게 안 돼요. 생각보다 마상은 입으면 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안 드려요. 대신에 이제
방송을 잘 듣다 보면 아 이거는 뭐 미래 성장성도 있고 가점적 독점적 주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경제의 거시적인 흐름과도 맞아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알아서 잘 보시고 수익 나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러시면 좋죠.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죠. 제가 이 방송하고 나면 ASML이나 엔비디아가 뭐 추천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물론 좀 과점적 지위에 있는 것도 확실하고 장기 성장성도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방송했던 당시보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 있다는 겁니다. ASML은 뭐 거의 2배 올랐고 엔비디아도 60% 가까이 지금 이미 올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해요.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조차도 한참 전에 매수를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더 좋은 종목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 팔지도 모르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더 매력적으로 변하면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긴 하죠. 지금 굉장히 많이 비싸서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잘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